안녕하세요. 라이크 영어 김미덕 원장입니다. 김미덕 원장의 아빠표 영어 네 번째 이야기는요. 올바른 화상 선생님 찾기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시작하기 전에 보통 뭘 하죠?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요 세 가지는 저희들에게 엄청난 힘과 그리고 꿀팁을 나눠 드려야겠다라는 욕구를 자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꾹꾹꾹 눌러주시고 또 김미덕 원장님 넥타이가 참 멋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 정도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는요. 올바른 화상 선생님 찾기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면서 또 with 코로나로 이제는 돌아섰지만서도 여전히 이 화상 교육에 대해서는 많은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 라이크 학원에서도 이제 화상을 하고 있고요. 또 전 세계 학생들과 만나고 있죠. 올바른 화상 선생님을 찾는 것에는 그래도 몇 가지 규칙과 또 좋은 팁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요. 그 꿀팁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화상 선생님 찾기라는 거는요. 첫 번째로 좋은 업체 선정 그리고 리뷰가 제법 많은 업체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한 업체들은 리뷰가 많은 만큼 또 많은 추천이 있었던 것만큼 다양한 선생님을 제공할 수 있고요. 다양한 연령대에 적합한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화상에 대해서 어떤 소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 일단은 유명 업체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게 여러 가지 에너지 소모를 줄여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업체는 상담 직원이 있고 상담 직원은 다양한 질문에 미리 대답과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일단 큰 업체부터 먼저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재가 있다면 어떤 교재를 쓰고 또 일반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교재인지 아니면 그 업체만의 고유 교재인지도 확인하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교재 샘플 PDF 파일이든 아니면 인터넷에서 구매하셔서 한번 미리 확인해 보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교재가 단순한 회화만 다루는 건지 아니면 너무 문법적이지는 않은지 그리고 아이가 읽을 거리는 없고 그냥 대본 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그냥 말만 하고 끝나는 건지 교재를 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지도할 것인 것 같다 알 수 있고요. 또 교재를 보면 이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는 건가요? 라고 좀 더 자세한 질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수업이 진행이 되고 마지막 2~3분을 활용해서 그날의 실수 또 그날의 배운 점들 강조 한 번 더 해줘야 될 부분들을 바로 잡아주거나 또 정리해 주는지를 보시면 좋습니다. 화상 수업이요. 막상 시작하면 15분이든 20분이든 또는 50분이든 휙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분 수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해주고 또 그 짚어본 내용으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수업 끝날 때마다 2~3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아이가 그날 실수했던 것들 또는 그날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달라 요구를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곳이면 조금 더 이 교육의 틀이 잡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심해도 좋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강의 녹화를 허용하는가입니다. 네, 강의 녹화한 거 웬만해서 2번, 3번 아이들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 녹화를 허용하는 곳은 그만큼 자신들이 제공하는 교육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거를 물어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선생님도 '아, 내게 녹화되는구나. 조금 더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또 그러한 압박감이 있음에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베테랑급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 만한 좋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요. 영어의 4가지 영역 중 어떤 것에 집중하는가 또는 4가지를 모두 제공하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상을 단순한 어떤 회화로만 쓰는 건지 아니면 나름의 이제 듣고 대답하고 또 아이가 어느 정도 2~3문장 이상의 말을 발언하는 그런 말하기나 발표를 하며 또 약간의 쓰기를 이제 가지고 있으며 또 읽기 또한 제공을 하는 건지 아이가 어떻게 지문만 읽는 건지 대본만 읽는 건지를 보아도 어떤 것을 읽는지 또 왜 그것을 읽는지 또 읽은 내용에 대해서 구두로 책에 없는 내용의 질문이 전해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아이가 알차게 공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영역을 다룬다 못 다룬다라고 했을 때 20분, 25분만 넘어간다면 웬만해서는 4가지를 다룰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드리면 선생님과 회화를 한다고만 해서 모든 듣기와 말하기가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거고요. 아이가 선생님의 서너 문장 또는 한 문단 정도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하는 건지, 또는 반대로 선생님은 아이가 말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워드를 쳐서 쓰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쓰기와 읽기 그리고 문법 교정이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건지, 이러한 부분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부모의 피드백을 귀담아 듣고 그중 가능한 것들은 수용해 주는 것인가, 또 수용할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첫 3번, 4번까지는 부모님께서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화상 수업을 할 때 옆에 계셔 주실 것을 저는 강력히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업체와 저희 라이크와 수업을 할 때는 첫 1, 2회 정도만큼은 최소한 부모님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아이가 "엄마 갑자기 꺼졌어" 라고 하면 달려와서 어떤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셔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일단 아이가 수업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시고, 또 메모할 부분들은 어느 정도 메모하셔서 그것을 선생님에게 직접 전달하시거나 아니면 업체에다가 연락을 하셔도 좋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수업 끝나기 마지막 2-3분 전에 어머니께서 잠깐 화상 카메라 앞에 앉으셔서 "내가 보니까 요런 게 좀 맛있던데 요런 거 좀 조율해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가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들을 구두로 전달을 하는 노력을 하는 부모님의 자녀와, 또 그냥 "해라." 하고 나가서 다른 일만 보시는 어머니와는 선생님이 가지는 이런 사명의식, 또 '아 엄마가 옆에 있을 줄 몰라.' 또 '엄마가 어떤 내용을 해 줬고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아이가 낯가림이 있는 아이라면 아이가 선생님과 엄마가 또는 아빠가 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그 낯가림을 무너뜨리는 데 상당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옆에서 아이가 하는 것을 2-3회 정도 관찰하시고요. 또 어느 정도 코멘트를 적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거는 너무 좋고요. 요런 것들은 쪼끔 우리 아이 성향에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는 이 수업에서 원하는 게 말하기가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가 읽는 게 억양이, 또 강세가, 어떤 부분들이 쓰는 게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아이의 이 화상 수업을 왜 듣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도 아이의 기본적인 것을 보고 또 그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지도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세부적인 조율은 선생님과 아이가 직접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결과를 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올바른 화상 선생님 찾기, 그리고 화상 강의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제 5편, 6편, 7편, 8편 4개의 남은 영상에서도 꿀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